안녕하십니까. 보험저널 대표 최덕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덕수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네, 보험과 법률 백내장 편 2편입니다. 자, 일단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를 들어가기 전에 현재 나온 대법원 판결, 네, 판결에 대한 얼마 전에 해석, 나왔죠. 네, 여기에 오해, 진실 에 대해서 2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내용을 조금 네. 저도 이제 백내장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라면서 뭐 기사가 거의 쏟아져 나오듯이 하고 뭐 유튜브 동영상도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살펴보니까 뭐 대법원이 이제는 뭐 백내장 수술은 통원 치료라고 선언을 했다라거나 앞으로는 무조건 실손보험금 50만 원 이하로 받을 수밖에 없다. 아니면 뭐 아예 받지 못하게 됐다라는 뭐 기사나 동영상도 제가 보긴 했는데 이 뭐 대부분은 다 맞는 내용이지만 일부 이제 내용들은 조금 이제 잘못 해석하거나 좀 확대 해석한 부분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히 한번 확대 해석하지 않고 네, 그냥 완벽하게 다 맞는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그냥 일단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좀 중요한데 일단은 뭐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이제 끝난 것인데 어렵네. 좀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심리란 마음 심리가 아니라 뭐 이렇게 네, 이제 재판이 이제 심리라고 해서 불속 그다음에는 진행을 안 하는 안 하고 그냥 끝내버린다. 그렇죠. 맞는 내용인데 일단 이제 상고심 절차에 관한 뭐 특례법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결국에 이제 대법원이 이제 우리나라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상고까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상고에 대해서 뭐 상고 이유에 관한 이제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헌법이나 법령을 부당하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거나 뭐 일정한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이 본안 심리로 나아가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말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지 않고 빨리 이제 끝나겠다는 건데 상고하고 있는 사건 70% 정도가 이렇게 심리 불속행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데 대법관의 이제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한 분이 이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막 수천 건이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다 이제 이유를 기재하시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좀 뭐 대법관 수를 늘린다거나 뭐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는 이건데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된다. 근데 이렇게 처리한 사유를 안 밝히고 그렇죠. 처리를 했다는 거지. 그냥 너무 그 성의 없이 간단하게 해버렸다는 뜻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결 이유가 기재가 안 됐다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고하신 분 입장에서 내가 어떤 게 내가 잘못된 거지를 좀 모르니까 답답하신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전에 거죠. 판결한 이유에 가 맞다 동의하니까 이렇게 기재를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2심 판결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얘기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부분이지만 구체적 내용은 이제 2심 판결 내용을 봐야 되게 됩니다. 자, 2심 판결에서는 1심 판결을 번복했습니다. 1심 판결 번복했는데 1심은 틀렸었는데 일단은 중요한 쟁점은 앞에 1편에서 제가 말했던 이제 두 번째 사유죠. 백내장이 통원 치료냐 아니면 입원 치료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 됐던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이 백내장 수술, 해당 건의 백내장 수술은 입원 치료라고 판단을 했고요. 근데 2심에서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해당 수술은 통원 치료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이유가 이제 뭐냐 이게 중요하네요. 일단은 이제 통원 치료라고 했었던 거는 1편에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보장 한도가 적기 때문에 이제 보험사가 승소를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단이 뒤집어진 이유를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제가 제시를 좀 하면 첫 번째로는 시간입니다. 입원 치료를 했다고 볼 정도의 시간이 투입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해당 사건에서 수술은 2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는 이제 준비 시간이 필요했던 거, 뭐 이제 눈에 뭐 안약 같은 걸 뭔가 넣고 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의학 전문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거 저는 실제 해봤거든요. 검사를. 이제 눈이 작으면 조금 더 오래 걸려요. 저처럼 여기다 뭘 안약을 이제 동공을 확장을 시켜야 되고. 동공 확장을 해야 되는. 이걸 검사를 하려면 근데 눈이 이렇게 작아가지고 간호사분들이 이제 이렇게 대기실에서 이렇게 몇 번을 이렇게 해요. 수차례 넣고. 그 검사하기 전에. 근데 이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걸 기다리는 접수하고 기다리는 시간도 걸리고 이제
그냥 검사를 하는데 검사하기 위해서 이걸 동공을 준비를 시키는 거죠. 아. 요게 약을 거의 한 3에서 5차례까지 넣더라고요. 아, 계속 넣는구나. 예. 이거에서 충분히 이제 동공 확장될 때까지 한 30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아. 실제로 이것만. 그 기다리다 한 30분 이거. 예. 그러니까 진단에도 그렇게 걸렸으니 예, 수술도 예, 그런 예. 과정이 필요했나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도 수술하기 싫어요. 너무 그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수술 시간도 예. 20분 남짓밖에 안 걸린다라는 게 이제 해당 사건에서 그리고 백내장 그 스마트 렌즈 삽술은 되게 오래 걸리고 어려워 가는데 백내장은 그 눈에 낀 그 제가 그 단백질 같은 거를 이렇게 살짝 긁어낸 거기 때문에 실제 간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한 시술. 예, 예.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 스마트 렌즈 삽술보다. 예, 그래서 해당 사건이 이제 그 병원, 해당 병원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더니 예. 홈페이지에도 약물을 투여하는 아까 말씀하신 예, 예. 그런 게 한두 시간 정도 기다림이 예. 필요하다. 예. 그런데 수술, 마취 예. 후 수술 자체는 2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실제로. 예. 예. 그렇게 게시를 했었던 거죠, 홈페이지에. 그럼 이제 그거는 자랑을 한 거지. 예, 우리는 그렇죠. 의료기술이 뛰어나가지고 예, 금방 한다. 금방 한다. 예. 이런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이 사건에서는 불리하게 작용을 해버린 거죠. 뭐 병원이 이제 소송을 한 건 아니지만 네.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홈페이지를 보고 가야겠네. 이렇게 6시간 이내에 끝난다고 예. 이야기하는데 가면 안 되네. 그럴 수 어차피 있겠네요. 자기가 예. 해도 야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했는데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저 예. 전국에 계신 안과사 홈페이지 고치세요. 다 6시간 예, 이상 한다고. 빨리 기술이 뛰어나고 한다고 하면 안 되십니다. 아, 그래서 아니 고객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네. 이제 거기 이제 해당 사건에서는 네. 어떤 이제 다른 환자가 예. 나와서 진술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법정 진술을 했는지 뭐 진술서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예. 자기도 백내장 수술을 하고 예. 20분 만에 그냥 퇴원했다. 이렇게까지 진술을 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총 네. 시간이. 네.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왔으니까 아까 이제 1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6시간 이상은 체류를 해야 된다. 의료기관에. 야, 라는 게 이래- 있었는데 야, 이렇게 하면 대부분 안 되는 거네. 왜냐하면 지금 정황상으로 보면 모든 걸 다 합하면 2시간에 다 끝낼 수 있는 수술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2심 판단에서도 그거를 좀 많이 설시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방 끝나는 수술 아니냐, 시술 아니냐 사실상 네, 뭐 이런 시술.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인데, 근데 이제 1편에서도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은 시간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6시간이라는 고시가 있는 거라서 네, 창조를 하는 것이지 네, 네. 뭐 3시간이어도 입원으로 볼 수 있다는 여지가 네. 있는 것이고 네, 그것도 다- 이제 판단의 어떤 기준이 될 뿐인 그렇죠. 거지. 예. 무조건 6시간이 되겠구나. 네, 근데 어쨌든 2심에서는 그 부분을 지적을 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사실인 거죠. 우리는 그 판사들을 막 그 사법농단 막 이런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막 이상하고 막 엉뚱한 판들 지 맘대로 판결을 한 줄 알았는데 나는 이런 건 잘 하나.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저처럼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저는 판사님을 신뢰합니다. 자, 일단 이제 이해를 하겠고요. 네. 그런데 이제 입원한 아까 저의 상식은 입원은 침대에 누워서 네. 하룻밤 자고 가는 게 입원이다. 일반적으로 그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어쨌든 대법원은 뭐 그렇게까지는 보진 아, 않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입원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모든 사정 고려한다. 네, 1박 2일로 자고 가지 않아도 된다. 네,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아. 그러니까 뭐 1박 2일로 자지 않아도 입원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네. 어쨌든 자고 가면 입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지. 뭐 그 정도는 훨씬 유리하겠죠. 그럼 앞으로는 백내장 수술하면 1박 2일로 입원을 한 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병상이 없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두 가지 네. 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그게 이제 2심 판결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해당 병원이 입원실과 병상을 운영하지 않았다. 네. 근데 입퇴원 확인서가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환자는 어디 있었냐? 네.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입원 병상이 없는데. 의사들 병원은 치해벽권 지역이야. 못 깨. 이게 국회의원도 많고 의사 출신이. 예. 이건 잘못된 거긴 하지. 그러니까 그렇죠. 입원실이나 입퇴원, 병상이 왜 없는데 입퇴원 확인서를 쓰면 예. 되겠습니까? 의사들이?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리한 심증이 형성됐었던 예. 것 같아요. 예. 입퇴원 확인서는 분명히 이제 실존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2심에서. 네.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끊어준 거죠. 입퇴원 확인서. 그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의료업계에서는. 2심에서 이제 보니까 네. 입퇴원 확인서는 있는데 네. 몇 시에 입원을 했고 몇 시에 퇴원을 했는지가 불분명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확인서 그- 양식을 잘못 썼네. 그럴 수도 그 있고. 하도 그냥 마음대로 하도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입원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면 네. 적어도 몇 시에 입원을 해서 어떤 치료를 몇 시에 받고 네. 관찰을 했었더니 뭐 간혹 기록지나 뭐 수술 기록지에 뭐 예를 들면 뭐 이상한 반응이 있었다, 뭐 문제 없음, 적어도 이런 네. 내용이 상세히 기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내용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과는 이제 그 일반 독립병원들이 많고 대학병원 가면 그게 있을 거예요. 대학병원은 딱 당연히 있지 않을까 접수부터 싶은데. 그렇죠. 큰 병원들도 큰 병원을 가세요. 병상도 있어요 여기. 네. 그리고 일단 오래 걸려요. 네. 대학병원 가면 아, 그렇죠. 6시간 오래 충분히 걸리죠. 걸려요. 기다리는 데만 아니 그리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뭘 막 시켜요. 검사도 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뭐 안 갖고 왔냐 가서 백스 받아갖고 와라. 그다음에 딱 갔더니 진료 카드 왜 안 만들어 왔냐. 진료 카드도 진료 안 카드를 되고. 또 받으러야 되고 또 뭐 갖고 오라고 막 그래 뺑뺑이 돌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 단순 대기가 아니야. 사전 진료 어떤 절차를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절차 그게 복잡하게 대학병원이 이제 자 그렇다면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과 주변에 모텔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입원을 그쪽으로. 네, 1박 2일로. 왜냐면 얘 늘리기엔 너무 비싸니까 안과 시설이 너무 좋잖아요. 시설만 잘 갖추고. 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 그 옆에 이것도 아이디어겠네요. 네. 근데 이제 뭐 허가를 좀 받아야겠죠. 뭔가? 아니 찜질방 안 되겠고. 네네. 그냥 그 김은혜 변호사님 재밌으라고 법 내용이 지루하잖아요. 변호사님 이야기 한 대로 그대로 놔두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뭔 말인지 몰라. 좋은 아이디어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대법원 판결 이후에 네. 앞으로 실손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일단은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네. 달갑지 않은 판결은 맞는 것이죠. 네. 예, 백내장 수술로 이제 보험금 청구해야 되는데 통원 치료로 봐버려서 네. 50만 원 이하의 비용만 받게 되는 그 네. 보전받게 되는 이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불리한 판결은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이미 이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신 분들이나 앞으로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실 분들이 무조건 실손보험금 전혀 못 받는다, 아니면 뭐 50만 원 이하를 받는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당 건에 대해서 그렇지. 대법원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지 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제 심리불송기 기각이라고 말씀드렸듯이 판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새롭게 백내장에 대한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뭐 달리 새로운 판단 기준 아니면 뭐 이번에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백내장 수술이 앞으로 입원 치료다, 뭐 통원 치료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 있다. 다만 이제 앞으로 백내장 수술은 그동안 솔직히 거의 입원 치료로 인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실손보험금이 다 지급이 됐었던 거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대법원이 통원 치료로 본 사례가 나타났다. 이거 사정은 굉장히 이제 보험계약자에 불리하고 보험사는 이것을 굉장히 잘 이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험계약자가 이제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전화를 하면서 내가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염려돼서 전화를 드렸다라고 하면 보험사 측에서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객님, 대법원에서 이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통원 치료라고 판단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도 그냥 뚝 얘기해 버리면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그래요? 그럼 이제 통원 치료인 거예요? 그러면은 뭐 확답을 안 하겠죠. 네, 무조건 통원 치료인데 이러면 이제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통원 치료로 되면 내가 보장한도 50만 원 이하네? 라고 하면서 주저할 수가 있는 거죠. 보험사는 그것만으로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청구 못 하거나 수술 진행 못 하게 되는, 그리고 막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대법원의 권위인 거죠. 그리고 최종적인 거니까 파장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2편 여기까지 마치고 3편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